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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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어서 제3자를 위한 계획이 183입니다. 최소한 그 183 밑에 박스 그것만이라도 크게 오면 거의 답이 벌려요. 자, 요거네요. 자, 한번 보자. 7번 봐요. 이 갑이란 자가 을과 매매계약합니다. 그럼 갑이 을에게 자기 물건 넘겨주고 을로부터 돈 받으면 끝이야. 그런데 그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또 약속을 더 추가한다? 대금은 을이 내가 나한테 주지 말고 병에게 주시오 하니까 을이 알았다. 그래서 제3자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3자는 계약은 요 갑이란 사람하고 을이란 요 계약 속에 제3자 약관이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시 말해서 이놈은 이 계약 이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고 요 계약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자예요. 누가? 수익자 제3자는. 새롭게 맺은 자다, 기존에 있는 자다. 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약지 183페이지 마지막에 4번 뭐라 되어 있노? 선의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없다. 그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뭐라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을 때 제3자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된대요.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칠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시험은 전형적으로 보기 요리 나옵니다. 매매계약 제3자 추가 요리 나와. 근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으로 병이라는 자가 매수인데 구매자인데 판매자 인터넷에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요리 둘이 구입해. 그럼 이놈이 직접 갖다 주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물건이 와 집으로? 택배로 오잖아. 그때 판매상 갑, 택배사 을 두 명이 매매가 아니고 뭐? 운송계약을 맺어. 무슨 계약? 거기에 요 경산 살면 경산에 갖다 줘라. 거기에 제3자가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쏙 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하고 물건이 오는 게 어떻게 온다? 제3자 계약 형태로 오는 거예요. 알겠나? 제3자 계약 이해되죠? 수연 이해되나? 어떻게 온다고 물건이? 이걸 기억해놔야 되는데도 택배로 온다. 택배로 올 때 택배로 올 때 그랬다는 거야. 아, 이거 또 이런 것도 제3자입니다. 봐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아파트에 봐도 옆집에 살아. 이 사람이 바리바리 날마다 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골에 가서 막 상추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다 갖다 줘. 오늘 금요일인데 비가 와. 집에 있어 둘 다. 요 사람이 고마우니까 자, 요 짜장면 집이야. 짜장면을 요리 두 명이 두 세트를 시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한 집은 어디 갖다 줘라? 옆집에. 이 옆집 사람이 짜장면 받는 것도 두 명 계약 속에 제3자 계약으로 오는 거예요. 그 제3자 계약은 여러분 따지면 비일비재하다, 비일비재. 빵 시킬 때도 제3자 계약 오면 직접 배달해 주잖아. 삼성빵 맞아요. 무슨 빵이고 그래. 그 배달 쓰면 그 배달 오는 게 그게 제3자 계약에서 오는 거라도 가까이 말하면 주인이 직접 갖다 줄 수도 있잖아. 요즘 다 민족의 배달의 민족 하잖아. 그리 온단 말이에요. 그게 제3자 계약으로 온대요. 힘들다. 그래서 좀 힘들어요. 이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다시 7번 봐요. 자, 그래서
그 요약집 183페이지 수익자 먼저 보자. 수익자 아까 4번 읽었고 마지막 하나 1번 읽어봐요. 당사자 이다 아니다. 그래서 3개가 없다. 3개 읽어봐. 없습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 이거 또 속는다. 7번 봐. 자, 봐요. 자, 요렇게 이제 등기 넘겨주고 돈을 줬어. 아니, 이제 서로 이렇게 돈 넘겨주고 요렇게 줬을 거 아니야. 돈은 요렇게 줬을 거 아니야. 그리고 계약이 잘못되면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1억 반환 청구합니까? 요약자에게 해야 됩니까? 요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3개 없다며? 마지막에 뭐? 원상회복? 의무도 없잖아. 이자에게 돈 달라면 안 돼. 이 낙약자 입장에서는, 요놈 입장에서는 요약자에게 줄 걸 수익자에게 준 것 뿐이지. 요놈은 계약이 잘못되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요약자 찾아가야 돼. 거기 당사자가 아니어서 3가지가 없다.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누구는? 이 수익자는. 수익자가 제3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봐요. 수익의사표시 후. 그럼 여러분 수익의사표시는 칠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알았습니다. 1억 받겠습니다. 그게 수익의사표시야. 그 수익의사표시는 수익의사표시 하면 그때 제3자 계약이 성립한다. OX. 가로 열고 뭐라 됐노? 성립 요건이 아니고 권리 발생 요건이잖아. 언제 성립해? 언제 성립한 데서 제3자 계약은? 이 요약자, 낙약자 계약 요 안에 이미 그때 성립한데도 그래서 이놈은 기존에 있는 놈이라서 선의의 제3자가 안 된다 했고 이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사표시 한다. 그거는 자기가 권리를 받겠다는 거지 그때 성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가로 열고 무슨 요건은 아니고 그럼 언제 성립한 거야? 이 계약할 때 발생했을 때도 이미 택배 운송 서류와 계약할 때 제3자 계약이 성립한데도 성립은 그래서 성립 요건이 아니고 권리 발생 요건이다. 찾았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돈 받겠다.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누구도 당사자인 갑하고 을도 변경 소멸시킬 수가 없다. 이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특약으로 바꿀 수 있다 하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조문은 바꿀 수 없다 되어 있지만 왜? 임의규정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어디까지 임의규정이야? 교환. 지금 계약 효력 3가지 동시, 위험, 제3자 배우고 있다. 지금 계약 효력 배우고 있다. 효력. 그 다음 이 3번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아까 뭐 물건 안 갖다 준다든지 돈을 안 준다 이 말이야. 그럼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돼 안 돼? 거기 3번이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1번에서 안 되는 거 3개가 뭐가 있노? 3번 되는 거는? 예, 수고했어요. 그렇게 해서 요 수익자 끝냅니다. 자, 그 위에 낙약자 찾았어요? 낙약자 있잖아. 읽어봐 옆에. 그게 무슨 말인지 또 그 해석 좀 해줘요. 한글을 해석한다는 게 참 서글프다. 대한민국 국민에서 대한민국어가 우리 공용인데 이 글자를 보고 이거 뭐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참 의사소통이 안 된다. 무슨 말이고? 채무자는 누구? 그럼 1번 질문. 채무자 누구? 와, 맞다. 똑똑하다요. 똑똑해요. 채권자는 누구 그러면? 갑입니다. 채권자가 수익자 아니야? 채무자가 누구? 낙약자. 채권자는? 요약자. 저거라 저거. 요약자가 누구라고? 채권자. 낙약자가 채무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고 그래요? 사람까지 이야기 다 해주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뭐 야무 줬노? 책을 찢어버릴까? 응? 최고는 독촉이다. 그렇죠, 봐요. 자, 7번 봐요. 이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한다는 게 독촉하는 거야. 돈 받아가라! 근데 수익자가 낙약자에게요.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확답을 안 해가지고 이 낙약자가 확답을, 낙약자가 누구라고? 채무자가 확답을 받지 않으면 수익자 거절한다는 거야. 그 지문이. 다시 뭐라고? 누가 받지 않으면? 아니래도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않으면 그 말은 이제 수익자 안 했겠지. 했다 하더라도 아직 안 갈 수도 있고 받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걸로 봅니다. 쉽게 말해서 수익자가 확답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그 위에 요약자 가봐요. 요약자 또 읽어봐요. 그럼 이 낙약자 채무위원이 두 개 있네. 아까 수익자에도 동그라미 3번 있잖아. 수익자에 3번. 그러면 낙약자가 채무를 하면 수익자가 3번에서는 뭐 한다고? 손해배상. 이제 요약자는 뭐 한다? 계약을 해지합니다. 요약자는. 그때 누구 동의 안 받고도 할 수 있어? 제3자 수익자 동의 없이도 해지한다. 찾았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돼. 자, 이제 7판. 무슨 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그 보상관계가 기본관계입니다. 7판. 자, 봐요. 요약자, 낙약자, 요걸 보상관계라고. 누구 관계 보상이야? 자, 대가. 요약자 누구? 대각선. 대가. 헷갈립니다. 다시 뭐와 뭐가 보상이라고? 밑에 옆으로. 요약자, 낙약자. 대가관계는 대각선. 요약자와 수익자. 누가 알아야 돼? 자, 그럼 첫 번째. 그 보상관계 읽어봐요. 그건 또 무슨 말이고? 응?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응? 뭐 재량거리 많이 준다. 해석 좀 해봐라. 자, 7번. 보상관계 하자가 뭐야? 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 매매 계약이 잘못됐대도, 아까 운송계약, 택배 이런 게 잘못됐대도, 그럼 당연히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 안 미쳐? 미칩니다. 여기 잘못되면, 그런데 대가 봐요. 요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인 요 대각선, 이 대가 관계가 잘못돼도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데 잘 봐요 여러분. 아까 수익자 요놈이 인터넷으로 샀어요. 수익자가 매수야. 요렇게 산 게 인터넷인데 구매했어. 물건 운은 요거는 운송계약으로 와. 제3자 계약은. 요거는 그냥 물건 산 것에 불과하지. 이 요약자와 낙약자가 택배 계약 맞고 오는 요거 그 대가관계 하자는 여기 잘못돼 돼서 여기에는 영향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안 미쳐야 돼.
별도로 물어요, 별도로. 그럼 물건 받았겠지. 다시 자기가 뭐 환불시키지 뭐 해야 되지. 그런데 요 매매계약 운송 여기 잘못되면 요거 계약 때문에 제3자가 탄생했단 말이야. 요 두 명 요거 때문에 요거. 여기 장면이 잘못되면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보상관계가 제3자 계약을 성립시킨 관계야. 거기 잘못되면 영향을 미치고 요 대가는 성립시키는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안 미친다. 끝. 여기까지 하면 되려나? 요 약지. 보상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 줄 시험 나온다. 그 다음 읽어봐. 낙익자는 대항할 수 있다. 있다가 키워드. 없다 하면 틀린다. 다시 뭐라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있다. 없다 하면 안 돼. 부탁드립니다. 있다. 없다야 있다야. 그럼 또 다시 대가관계 읽어봐. 그 밑에 줄에 또 두 번째 줄에 낙익자는 대항할 수 없다다. 그거는 예 수고했어요. 그 두 개 또 헷갈려 글자. 그래 어떻게 오자? 긍정은 긍정. 아까 미친다 했잖아. 그래서 있다 좀 고민하지 마. 대가는 안 미친다 했지? 없다 부정. 안 되나? 돼? 돼 줘야 된다. 저희가 되나? 응? 뭐가 어렵노? 이야기해봐 솔직히. 요 글자가 이해 안 되나? 아 뭐요? 저 설명 한번 해봅니다. 이게 가장 어렵대요. 이게 안 돼. 그래. 아까 말한 뭐 수익자 뭐 1, 2, 3, 4 당사 이런 거는 또 보면 돼. 근데 봐요. 요 매매 계약이 잘못되면 이 매매 계약에 제3자 약관을 성립시킨 건데 요게 잘못되면 다시 말해서 매매 계약이 잘못되면 나계약자는 수익자에게 돈 준다 안 준다? 안 줘야 돼 줘도 돼? 아니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되잖아.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안 줘도 돼. 이 매매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에. 만일에 여자가 택배회사야 택배회사 이 운송 계약이 잘못된 거야. 그럼 갖다 주겠나? 안 갖다 주지. 그 말인 거야. 이 운송 계약 택배 계약에 제3자 약관이 추가됐잖아. 아예 물건이 오는 과정. 운송 계약이 잘못되면 택배회사 그냥 스트라이크하고 안 줍니다. 안 갖다 준다. 대고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안 간다. 그럴 거 아니야.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매매 계약이랑 운송이 잘못되면 돈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요 놈이 달라고 하면 누구한테 달라면 수익자가 나에게 달라면 이 낙약자는 주어야 이 달라는 데 대해서 야 봐라 여기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줄 수 없다라고 뭐 이 보상관계 하자 가지고 당연히 수익자에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말 수 있다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돈은 안 줘도 된다와 같은 말이야. 우리끼리 말하면. 이 글자를 이해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미친다 했잖아. 있다야 구마. 안 미친다 했지? 없다야. 그 지문이 같은 지문이야.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봐. 다시 요 운송이나 매매 잘못되면 돈 안 준다. 안 줘도 돼. 그 말은 영향이 미친다는 거고 달라 하면 무슨 소리 하노? 못 준다라고? 대항 거절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가 잘 안 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야. 거절할 수 있다. 달라는 데 대해서 거절한다. 여기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 그 지문 낙약자는 뭐 항변으로 보상관계가 뭐라고 아까 매매계약이 잘못되는 그 항변으로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안 바꾸니까 이제 딱 공식으로 보상관계 나오면 미친다 있다. 대가는 안 미친다 없다. 이렇게만 한번 해봐. 더 이상 고민하지 뭐 글자가 뭔지 몰라더라도 그것만 또 기억해봐. 그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나오면 못 맞춰. 대부분 그게 어려워.
그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만 더, 그 지문만 보면 봐요. 자, 36번 봐라, 36번. 문제 36번 찾았어요? 몇 페이지고, 페이지? 36이고. 515. 봐요. 한번 해보자. 그게 또 답이 아니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또 나와서 우리를 괴롭혀. 그 지문 이해 안 돼. 그거 외우려면 또 시간 가. 그래서 짜증이 나서, 민법은 안 되네. 어쩌고 고민돼. 그러다가 오늘 또 포기해. 책 던졌어. 에이씨, 오늘 놀자. 용서 안 된다. 자, 문제는 뭡니까? 매도인 갑과 을이 계약하고 대금은 병에게 지급하기로 제3자 계약을 맺었네. 그럼 칠판 저거하고 똑같습니까? 갑, 을, 병 똑같아. 요약자나 유식자 전문자가 똑같다. 근데 시험자 가면 갑, 을, 병이 바뀔 수 있어. 그럼 꼭 이게 나오면 여러분 저렇게 제처럼 저렇게 적어. 요약, 갑, 낙약, 을 밑에 수익, 병 이렇게 세 개만 적으면 돼. 그걸 다 적지 말고. 그걸 꼭 해서 나오면 시간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적냐? 대부분 갑에 요, 을에 낙 이래 적어. 그러지 말고 갑, 요, 저처럼 저렇게 그림 적으래도 그 옆에 잘했네. 합격이더니 이렇게 적어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갑, 요 적고 을, 낙 적고 병수 이래 적대 그냥. 글자 그대로 적지 말고 그림을 저리 그리라고 저처럼 저리. 그래. 그럼 보기가 처음에는 헷갈리고 그림 못 그려. 나중에 을, 갑이 바뀌고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게 더 빠르다는 거. 1번 읽어봐요. 을이 누구야? 낙약자는. 그 다음에 줄 거. 갑의 병에 대한 확률. 이게 무슨 관계야? 그걸 찾아야 돼. 갑과 병이다. 대각선이다. 대가관계. 대가관계지. 갑과 병은 대각선이니까 대가잖아. 만일에 갑과 을이 되면 달라. 그거는 보상관계니까. 지금 대가관계 맞아? 갑의 병이니까. 대가관계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안 미친다. 없다 돼야지. 있다 돼 있잖아. 답이다 바로. 공식이라도 공식. 글자 생각하지 마. 안 되는 분들은, 이해되는 분들은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하고, 안 되면 칠판 봐요, 칠판. 요 글자 있잖아. 보상은 있고, 대가는 없잖아. 이 갑과 병의 관계, 여기 대가 관계라도 없다. 있다 돼 있잖아. 답 1번 맞나? 확인해봐라. 거짓말 치는 거 아이가, 내가. 공식이다, 공식. 88 공식이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돌아버린데도. 거기 가장 어려워, 여러분. 제3자 계약에서 이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게 어렵다 해도. 요것만 이해되면 끝나. 다른 것들은 적서 보면 되고.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요. 보면 기억하자. 그리고 이것도 적혀 있나 봐요. 보상계, 낙약자는 보상관계 항변으로 보상이니까 대항할 수 있고, 대가 나오네. 낙약자는 대가관계 항변으로. 대가가 아까 갑의 병이라는 거야. 보상은 갑과 을이고, 그 그림에서 대항할 수 없다 돼 있죠. 수고했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제로 갑니다. 187.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동시 위험 제3자는 두 문제는 꼭 나오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매년 3개 중에 2개는 나온다. 이제 계약을 끝낸다가 해지입니다. 뭐라고? 그럼 10번 봐요. 계약이 성립해서 지금까지 뭐 배웠다? 효력 배웠어. 그리고 뭐라고? 해제. 강론은 매매, 교환. 여기 됐잖아. 총론, 강론. 글자 6개. 성립, 효과, 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돼 있잖아. 계약법이.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임의규정이라고? 교환 여기까지. 효과에 3가지가 있다. 효과 3가지가 뭐라고? 동시행함유권, 위험부담, 제3자는 계약. 다 임의규정. 이제 해제합니다. 해제가 어려우면은 해제가 뭐라고? 칠판. 개론을 했는데 살다가 지금 뭐 한다?
찢어진다. 요게 해제야. 이혼하는 게 뭐라고? 해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다. 자, 그러면 7번 봐요. 여러분, 이혼을 하려면 기분 좋다고 오늘 이혼 쓰고 또 내일 합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해제권도 약속으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 유명한 채무 불이행이 뭐라고? 법정.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이혼하기도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혼할 때 싸워 안 싸워? 100% 싸웁니다. 해제할 때 안 싸울 수가 없어. 만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질 때는 꼭 싸운다. 잘 헤어지는 게 남자의 기술이다. 여자 사귀다가. 알았죠, 용현아? 싹 부드럽게 말씀 없이 해야지. 그래서 헤어지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요런 사유가 있으면 헤어지자라고 약속했다면 헤어지면 돼. 말 못하잖아. 그게 약정이야. 이런 겁니다. 토지를 사면서 토지 사는 놈이 건물 지을 거야. 근데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거는 의심스러워. 근데 토지는 탐이 나니까 사고 싶어. 사면서 뭐라고 약속하겠노? 허가가 안 나오면 해지하기로 하자. 라고 하면서 사 안 사? 그러면 살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뭐 허가가 안 나온 거야. 그럼 뭐가 생긴 거야? 약정 해제권이 발생한 거잖아.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 약정 해제권은 어떻게 정했는지 계약서를 봐야 돼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 주다는데 한 7년 넘었지. 2000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받아서 학원에 왔어. 실제입니다. 수강계약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디스크 수술받아서 지금 허리에 안 좋으니까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환불하기를 하고 원장님 해주세요. 당연히 해주지 우리는. 알았습니다. 2주 지나니까 허리가 아프대. 환불해 갔다. 그게 약정. 아시겠어요? 그게 약정이야. 근데 내 생각에는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 그리 앉아있으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래. 또 환불 이야기 안 해준다. 이 집에 이사 간대. 환불에 갔어. 그 학원 옆에 보면 거기 있는데 안흥지가 있는데 안흥지 거기서 만났어 내하고. 아직 이사 날짜가 안 잡혀서 안 간대. 그럼 가겠지 싶은데 그 다음에 와갖고 합격했어. 미치겠대. 공부가 안 돼서 그러면. 못 따라가겠더래. 그래 환불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합격했대. 그냥 뭐 환불한다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이사 간다고 하면서 환불했는데 안 가고 그 다음에 와서 합격했대. 참 별의별 수강생이 다 있어. 재밌습니다. 꼭 공부가 안 되니까 학원 전에서 웃자면 좋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는 거야. 나 그만둘랍니다. 공부가 잘 돼봐라. 그 학원이 예뻐 보인다. 공부 안 되면 학원하고 적이 돼. 전국에 원장을 좋아하는 수강생은 10명이 있으면 1명이 있을 때 뭐 10%도 안 된다. 다 원장 욕한다. 욕하지? 앞에서, 그래, 나 항상 화장실 보시고 앞에서는 일하면서 뒤에 가면 다 원장 욕합니다. 저는 욕을 많이 얻으면서 오래 산다. 매년 얻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합격도 많이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이 대다수고 공부하다 보면 열받으니까 스트레스는 쌓이지. 돌 팔고 있어야 돼. 그 학원 가도 개파당 가르쳐주고 뭐 또고 뭐 또고 뭐. 지금부터 그게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금. 이미 나타난 사람도 있고 시기적으로 그렇다. 지금 이제 모내기 하려면 뭐를 다 심어야 되지. 똑같아. 중개사는 1년 동안 루틴이. 그러니까 막 욕할 때야 지금 맛이. 6월달 7월달 넘어봐라. 점수 안 나오면 에이씨 욕 문제 나온다. 욕 문제. 그때 저거 잘못 맞으면 욕 실컷 들어온다. 싸움이 난다 이 말이야 학생들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신경이 팍 써있대도. 그래가지고 학생들 많을 때는 싸웁니다. 서로 막 앞에 와 뭐 요즘 올해는 뭐 이제 뭐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약정이 그런 겁니다. 약속으로 정했다. 이 말하고 싶어. 법정은 뭐라고? 채무를 이행 안 한 게 법정이다. 채무 불이행이 뭐가 있노? 크게 두 가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행지체 뜻이 뭐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불능은 없는 거야. 그럼 건물이 멸실하면 어떻게 돼? 목적물 멸실이 이행 불능이야. 됐어요? 이행지체는 차일피를 미루는 거라도 학원 예를 들면 학원이 강의를 안 해주고 자꾸만 미룬다가 이행지체고 학원이 문 닫았다가 이행불능이야. 항상 강조하잖아.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발생한다. 꼭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7번 다시 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혼을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 피웠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정조 의무 불이행이니까 법정 해제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발생했어. 발생했다고 바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어디 가야 돼? 법원 가든지 뭐 해야 돼. 행사해야 돼. 옛날 봐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도 어머니가 참고 살았잖아. 지금도 살고 있잖아. 이혼 안 하고. 발생은 했지만. 행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 뭐 해야 돼? 효과 생겨요. 다 발생이 되는 게 아니다. 뭐 해야 된다? 행사. 그럼 뭐? 효과. 행사 안 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듭니다. 봐요. 아까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 사면서 허가 안 나오면 해제하기로 했어. 허가가 진짜 안 나왔어. 그럼 약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행사하면 해제 끝나는 거야. 행사 안 합니다. 왜? 건물 지어 이 불경에 뭐 하겠노? 그냥 주차장에는 쓰지. 마음이 바뀐 거야. 그럼 행사하겠나 안 하겠나? 발생했다 해가지고 모든 게 행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사기당하고 계약했어. 사기당하고 계약하면 취소할 수 있지. 취소 사유 네 가지가 뭐야? 재, 착, 사, 강이잖아. 사기. 100% 취소합니까? 안 할 수도 있어. 사기당해서 뭐 물건을 샀든지 팔든지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떨어졌어. 안 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발생한다고 100% 행사하는 게 아니야. 이제 행사했다면 뭐가 된다? 효과가 생겨요. 한 6개 됩니다. 요거 공부하는 거야. 그래 해제하면 발생, 행사, 효과. 그리고 그 전에 뭐 알아야 돼? 구별 개념. 그래서 7번 요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188페이지. 맨 위에 1번이 뭐예요? 구별 개념. 뜻 공부한다. 뜻. 해제가 뭔지, 해지가 뭔지. 가장 기초다. 첫 번째 박스. 해제는 무슨 계약? 일회적이 뭐야? 일시적. 적어라. 매매 교환. 매매나 교환을 끝내고 싶으면 해제다, 해지다. 해제고 밑에 계속적이 해지인데 임대차 계약 적어요. 임대차를 끝내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 해지. 이런 그럼 근로계약도 고용, 근로도 계속적입니까? 그럼 해지가 돼야 되겠지. 해제가 아니고 계속적은. 그 옆에 해제는 뭐 한다? 소급이 뭐야? 처음으로 가고 해지는 소급 안 하네? 그 말은 처음으로 안 간다? 그 말은 장래 효력이다. 같은 말이야. 장래. 그 다음에 해제는 무슨 의무 있다? 우측에 원상 회복이야? 7번 봐요. 그러면 하나 공부하자. 봐요. 해제 효과. 4번에 뭐다? 원상 회복 있네. 해제. 벌써 효과 하나 있어. 벌써. 그리고 손해배상 있나? 가로 열고. 또 있네. 그 해제 효과 봐요. 6개 중에 벌써 2개 했다. 원상 회복, 손해배상. 4번, 5번. 그럼 효과도 공부할 게 없네? 좋다. 다시 가서
해지는 뭐라고? 청산. 그 밑에 거네. 합의 해제가 나옵니까? 합의 해제. 다른 말로 해제 계약. 첫 번째 해제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뭐라고? 계약입니다. 다시 합의 해제는 어디 소속이라고? 계약. 꼭 해야 돼. 그럼 합의 해제는 뭔데? 칠판 여기 있네요. 합의 해제는 해제권이 발생하든 안 하든 불문하고. 칠판. 조금 전에 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해제권이 발생해야 돼? 안 해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생겨야 해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합의 해제는 해제권 발생 불문하고 발생하든 안 하든. 자, 그 다음에 해제하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야. 그럼 어떨 텐데? 칠판 봐요. 자, 매도와 매수가 5월 1일 계약하고 6월 1일 중도금 주고 이제 6월 20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중도금까지 지금 줬어. 오늘 6월 며칠입니까? 14일 아닙니까? 13일에 14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잔금 주면서 등기 받으면 끝나는데 지금 해제권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 채무 불이행 없잖아. 그러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꿈을 꾸니까 사기가 싫어요. 꿈속에서 그 토지 사지 마라. 집안이 망한다. 왜 이러는데 갑자기 팔기가 싫어요. 그럼 지금쯤은 시험에 떨어지는 꿈 꾸고 해야 합격하는데 민법 선생님 마킹을 뭐라고 막고 있다 이런 거 안 꾸나? 그럼 합격한다. 아직 더 있어야 되나? 꿈에 나와야 된다. 극이 절실하고 간절하면 꿈에 나옵니다. 그러면 합격해요. 아이 너무 여유가 있다. 괜찮다. 자 봐요. 그래서 갑자기 사기 읽고 팔기도 싫어. 지금 해제 사유가 생긴 건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둘이 만났어. 뭐라고 한다? 매도가 나도 좀 팔기 싫다. 매수도 사기 싫다. 그럼 어떡하고? 끝낼까? 됐나? 됐다. 됐나? 됐다가 뭐야? 합의로 해제하겠다고 하는 거. 여기 합의 해제. 예를 들면 해제권이 발생하든 말든 간에 어떻게 한다고? 해제하자. 서로 계약으로 해제를 하는 거야. 이게 합의 해제예요. 뜻은 그렇고 자, 줄거 교재에 그 박스 안에 민법상 해제에 관한 규정을 합의 해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저거 두 개. 이자 가산 X. 뭐라고? 이자 가산 X. 그러면 해제는 이자 가산 한다는 거야. 하나 더. 아까 해제 손해배상 해 안 해? 손해배상 X. 두 개 적어. 칠판 봐요. 해제 효과가 칠판. 봐요. 자, 원상 회복에 금전은 받은 날부터 뭐 가산한다고? 이자를 가산하는데 합의 해제는 요거 적용하지도 않고 또 해제 효과는 손해배상 한다 했잖아. 아까 요것도 안 합니다. 합의 해제는 해제에 관한 규정 뭐 적용하지 않는다고? 이자 가산 규정 X, 손해배상 X. 거기 합의 해제입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아, 여기 적혀있네. 괜히 요 두 개 안 돼. 근데 공통은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효 걸지 않는다. 그거는 똑같아. 거기 그 다음부터 읽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서 해제와 취소. 그거는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해제는 계약 줄 거. 취소는 모든 법률에게 모든 줄 거. 그럼 모든 법률이가 뭔데? 단독, 계약, 합동행위. 단계합. 사유 한번 볼까요?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조금 전에 뭐라고 법정 해제잖아. 그리고 약정도 있어. 근데 취소는 제 착사강의 뭐? 법정만 있어. 약정이 없다 해도 취소는 뭐라고? 제 착사강. 법정이고 약정 없다. 자, 사유까지 내려와요. 해제는 후발적, 취소는 원시적. 그 말은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부터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적 했다. 계약 당시에 사기당했다. 근데 해제는 언제 생겨? 계약 후에 생겨. 다시 현재는 언제 생긴다? 계약 후. 거기 다릅니다. 계약 당시인가 후인가 달라. 그 다음 마지막에 공통점 한번 읽어봐요. 그게 뭐야? 단독행위잖아. 행성권 해제든 취소든 단독행위 일방적 상대방 동의 선당 없이 생긴다. 또 읽어봐요. 소급 있고 둘 다 또 행사요. 아까 봐요 여러분. 그게 이거잖아. 이거 해제권이 발생한 데서 효력이 생깁니까? 발생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행사야 효과 생긴다 했잖아. 그거잖아. 그거 해제권은 발생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행사야 효과 있다. 그 다음 자 다른 건 되었고 넘겨요. 자 이제 190회 이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자 7번 봐요. 약정도 있고 채무불이행 법정이 있잖아. 그럼 약정 해제권은 당사자가 정했기 때문에 최고 없이도 생깁니다. 최고가 뭐야? 독촉. 그래서 밑에 박수 봐요. 교재. 최고 없이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대부분은 최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발생하는데 아예 최고할 필요도 없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정기행위가 뭐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목적 달성이 안 되는 거. 그게 뭐야? 정기행위 예복이죠? 최고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행 거절합니다. 최고할 필요 없잖아. 이행 불능도 안 해요. 그 밑에 약정해제권 보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최고 배제 특약을 해도 최고 없이 생깁니까? 임의규정은 그건 당연한 거고. 맞다. 그러면 자 목적물이 멸실했다. 최고한다 안 한다? 왜? 이행불능이니까. 요리 나오는 거야. 자 이행을 지체한다. 최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는. 그런데 정기행위는 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건 최고 없이 예복이라 해야 돼. 생각해봐. 또 여러분 나오나 콘서트 이런 게 정기행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콘서트 못 보잖아. 그런 거예요. 만약 나오나가 콘서트 해주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안 해준다. 그럼 여러분 바로 최고 안 하고 해제해서 그 표값 받으면 돼요. 나쁜 놈은 적고. 나오나가 몇 살이에요? 70이야? 47년생이에요? 우와. 사장님은 몇 년생이십니까? 와. 5년만 해도 몇 살이에요? 45, 23, 68, 65. 와. 47이면 70한 몇 살 되네? 우와. 이야. 그래도 건강하지, 그죠? 그 나이에 콘서트를 뭐 한 3시간 돌린 4시간 돌린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다. 예? 47년. 와. 예? 아, 돈이 입금되면? 아, 그 엔돌핀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알았어. 정경이가 그런 거다.
나오는 생각하면 안 되고 전갱이다. 자, 그 다음에 행사 봐요. 칠판. 그 최고 요하지 않는 거 작년에도 나왔죠. 여기 시험에. 최고 없이도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다시 읽어봐요. 전갱이. 또 근데 아까 이행불능이 뭐라고? 목적물 멸실. 그럼 잔금을 안 준다. 이행지체 최고해야 돼. 등기소를 안 준다. 이행지체 최고해야 된다. 보기가 글이 나온다. 글이. 그 다음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칠판.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야, 47년생이면 진짜 나이 많네. 계산해보자. 와. 와. 70. 77. 요즘은 77대도 부동산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 90살까지 해야 될 거야, 내 생각에. 80살은 기본이고. 안 그렇게 해서 이 나이 들어가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업. 부동산 업. 70세까지는 또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당연히, 그죠? 돈 있으면 안 해야 돼요. 몇 살을 이렇게 해놓 70까지 해도 한 39년 할 수 있네, 앞으로. 와. 회사 다니는 것도 39년 못 다닌다. 공무원, 마해야 30. 요즘 늦게 들어가면. 야,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해볼까?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한다. 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다. 여기 가시고. 자, 이제 효과 갑니다. 첫 번째는 뭐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뭐한다? 상실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번이 문제죠. 물권적 효과설 한번 읽어봐요. 거기 어디 있느냐? 자, 191회 요약집. 맨 위에 1번 읽어봐요. 필수 1번. 갑이 어려게. 소급하여 가격이 복귀합니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면 안 돼요, 그거. 그 질문, 꼭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거. 시험에 잘 나온다. 제, 도잉아, 되나? 자, 봐요. 이런 거 모르면 옆에 딱 적어봐요, 이렇게. 자, 봐요. 갑이 을과 계약해서 을 앞으로 뭐 넘겼노? 등기 넘겼어요? 자, 그러면 을이란 매수인이 계약을 하고, 물론 잔금은 나중에 한 달 있다 주기라고 등기 가져왔다 가정해보자. 그럼 을이란 매수인은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면 을이 일단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요걸 알아야 돼. 잔금 안 줬는데 그럼 한다 못한다? 일단 한다. 잔금만 주면 끝나고 이제 그걸 안 주니까 해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을이 뭘 주잖아요? 잔금을 안 줍니다. 그럼 누가? 갑이란 요 친구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러면 요 계약을 해제하면 자, 계약은 잡아요. 칠판 소급하여 여기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쭉 XX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전되었던 물권 변동 누구 앞으로? 매수인 을 앞으로 물권하면 소유권이잖아. 변동이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 을 앞으로 소유권이 발생한 것은 요 등기를 마하지 않아도 안 해도 누구 앞으로? 갑에게 복귀합니다. 그럼 어제 해제했다. 그럼 등기부를 떼면
아직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말소등기 못했겠지. 어제 해제하면 오늘 어떻게 해? 그러면 을의 된 등기욕을 우리는 무효등기라 불러요. 실제 소유자는 누구라고? 갑으로 갔잖아. 등기만 을 앞으로 돼 있지? 그게 무효등기입니다. 자, 말소등기 해야 간다, 안 해도 간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봐요. 요때 매도가 매수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겠지? 말소등기 안 해도 갓긴데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소등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고? 갑열에게. 그 말소등기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둘 중에 하나다.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물권적 청구. 왜? 갑이 소유권 취득 후야 전이야? 후잖아. 말소등기 안 해도 갑에게 복귀한다 했잖아. 그래서 물권적 청구를 해보는 거야. 이 등기 청구랑도 연결됐는데도 이게. 그러면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가로열고 소멸시효 X 되는 거죠. 더 설명하면 이게 몇 군데 속합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해제한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부터 하면 7번 봐요. 이거 이해하면 좋고 뭐라도 듣고 가요. 계약이 무슨 행위야?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 다시 뭐라고? 계약이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 이 계약이 잘못됐잖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하잖아. 매매 계약을. 그럼 계약이 잘못되면 물권도 잘못된다가 유인성이야. 계약이 무효 취소되면 등기도 무효 취소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안 해도 누가 앞으로 돌아온다? 갑 앞으로 돌아와요. 그게 당연 복귀한다. 등기와 무관하게 돌아옵니다. 네. 네. 그것만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큰 하늘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겁니다. 물권법, 채권법을 왜 나눠놨겠노? 계약법이 채권의 소속이야.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말소 등기 청구할 때는 물권적 청구니까 소멸시효 안 걸립니다. 100년 가도 할 수 있어. 말소 등기를. 이해가 돼요? 소멸시효 안 걸린다며. 채권적 청구이라면 10년 지나면 못 하잖아. 그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봐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갚게 되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봐요. 중간에 이 말소 등기 해제하기 전에, 해제 전이야. 병에게 다시 요놈이 잔금도 안 준 상태에서 등기를 가져왔고 또 등기를 넘길 수 있어 없어? 이런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죠. 또 하나 더. 계약하고 등기를 했는데 해제를 했어. 그 후에 또 병이라는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됩니다. 이 자는 해제 전 제3자, 요 자는 해제 후.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제 전에 나타나는 거는 어찌 할 수가 없어. 맞잖아. 등기 중요할수는. 후에 나타나는 걸 방지하려면 해제하자마자 여기에 뭐 한다? 처분금지 가처분 하는 거야. 어제 등기법 배웠을 때. 그럼 못 넘겨. 안 넘길 수 있는데 넘긴다 하더라도 성소되면 요거는 이 가처분 후에 한 등기는 말소시키지 단독이야 직권이야? 단독이다. 단독. 단단동.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판결 받으면 바로 이걸 죽어. 그러면 이 아내가 가처분이 돼 있으면 처음에는 안 나가지만 해갔다 하더라도 이거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제할 때는 반드시 이 친구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필요 없고 가처분을 해놔. 여러분 처분금지 이런 말도 몰라야 돼. 가처분 때리라 이러면 돼. 상담할 때.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해제 전에 나타난 놈은 선이든 악이든 다 되고 해제 후에는 선이만 되고 악이는 돼 안 돼? 안 돼 제3자가. 여기 1단계 차이야. 자 2단계 차이는 뭐냐? 7번 봐요. 이 제3자를 봐야 되는데 이 제3자는 자 여기 있네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뭐까지 갖춰야 돼? 공시를 갖춰야 돼. 기존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앞사람이 뭐하고 등기하고 요놈이 공시를 갖추면 제3자가 됩니다. 근데 앞사람이 뭐 하면 등기 안 하면 여기 뭐라고? 채권이야. 여기에 기초해서 아무리 뭐 해도 공시를 갖춰도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요거 누굴 본다? 앞사람. 요거. 그래서 해제해서 제3자 찾는 거는 당연히 기존에 있으면 안 되고 공시 갖추고 앞사람도 갖춰야 돼. 요게 어렵다 요거. 자 그러면 그 지문은 어디 있습니까? 192. 맨 위에 암기 170. 큰 글자 읽어봐라. 누구를 봐라?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앞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필수 1번 이해되면 이해되는 거야. 자, 필수 1번. 소유권 등기를 했나, 안 했나? 안 했지만, 몇 원부터? 그 매수인과 매수인 줄 거. 매수인이 등기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잖아. 등기 안 하고 떼야 돼 있잖아, 앞에 줄에. 그 놈과 뭘 맺고? 임대차를 맺고, 자인이 대항요건까지 갖췄지? 그래도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요건 갖추니까 공시 갖췄잖아. 앞사람이 등기했나 안 했나? 안 했잖아. 그래서 제3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리 찾는 거예요. 고리. 제3자 찾는 거 아시겠어요? 무조건 누굴 봐라? 앞사람. 그러면 그 밑에 필수 3번 읽어봐라 그러면. 잘라라. 이전 등기된 부동산을 잘라. 그 채무자를 매수인을 적어봐라. 등기했나 안 했나 매수인? 등기했잖아. 그걸 뭐 했노? 그 밑에 또 줄 거라. 가압류한자. 가압류했으니까 공시 갖췄잖아. 앞에 등기했나 안 했나? 그러면 제3자다. 이래 될 거야. 해당한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3자를 찾을 때는 앞에 등기가 찾는지 그거 찾는 거예요. 이제 제3자 안 까먹겠지? 누굴 보라고? 앞사람을. 앞사람이 등기하고 뭐 해야 된다? 공시 갖추면 되지만 앞사람이 등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암기해야 돼. 해제는 그게 핵이야 핵. 그 다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칠판.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전부를 돌려주는데 선이든 악이든 이익이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전부를 돌려주는 게 원상의 회복이야. 그래서 원상회복은 뭐 적어라? 이순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가 선의 악이, 따지지도 말고가 현존 여부. 전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금전은 이자가산 해 안 해? 해. 그리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마지막에 6번 동시행에 있다. 거기 193페이지 좌측에 보니까 시커멓으로 뚝뚝뚝뚝 1번부터 6번까지 되어 있잖아.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193에 1번 소급 위반 물권 변동, 2번 제3자, 3번이 원상, 4번이 동시에, 5번이
아니, 손해배상 5분이 동시에 돼 있죠. 그겁니다. 그게 해제예요. 이 해제가 여러분 의외로 힘듭니다. 문제 하나 풀면서 정리해 봅니다. 자, 47번 제3자 구하는 거예요. 47번 되면 합격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문자 보내, 그냥. 예비 합격했다고. 자, 문제 봐요. 갑, 토지와, X 토지와 을, Y 주택에 교환 계약 줄 거라. 각각 등기 마쳤네? 그런데 뭐가 됐노? 해제 줄 거라. 그 보호되는 제3자 해당하는 놈, 하지 않는 놈. 않는 놈이에요. 그럼 봐요. 갑과 을이 계약했는데, 자, X 토지가 요리 넘어갔나? Y 건물이 요리 넘어갔나? 등기했잖아요, 서로. 그러면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7번. 이 X는 을로부터 누가? 병인이라도 해도 되고, 뭐 정인이라도 되고. 등기했잖아, 을이. 다시 나타나는 요 놈도 뭐다? 제3자. Y를 갑으로부터 산 놈, 뭐 정인할까? 요 놈도 뭐가 돼? 앞 사람이 다 등기되어 있잖아. 요걸 다시 산 놈, 요걸 다시 산 놈, 다 제3자인 거야. 앞 사람이 등기했으니까. 각각 등기되어 있다 돼 있잖아. 자, 그러면 기억 읽어봐요. X 토지를 사서 등기 갱료한다. 맞다, 틀린다? 맞다. 니은 읽어봐. 가등기 줄 거라. 이러면 가등기는 돼, 안 돼? 가등기도 공시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야? 갖춘 거잖아. 아까 대학 요건 갖춘 것도 공시 갖춘 거야. 대학 요건 나왔잖아, 요약집에.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이거. 여러분, 돼, 안 돼? 돼요? 된다, 안 된다? 된다. 마지막 읽어봐요. 자, 해제 전에. 자, 이거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절반 봐요. 지금은 토지인데,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잖아. 건물에 해제 대상과 연관이 없잖아. 그래,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의외로 쉬운 문제였고. 그래서 다시 봐요. 꼭 요놈이 병이 소유권 이전등기 안 해도 공시 갖추면 전세권 설정해도 되고, 지상권 설정해도 되고, 가등기해도 되고, 가압류해도 되고, 대항요건 갖춰도 다 되는 거야. 앞 사람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거기는 아까 우리는 192페이지 4번이 마지막 답입니다. 찾았어요? 필수 4번 되어 있잖아. 그 리얼이잖아. 대상은 토지를 해제하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아니잖아. 제3자가. 다르잖아 지금. 보여요? 거기 리얼이잖아. 그래서 앞사람을 봐라.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매매 나오네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